나에게 초능력이 있다면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싶어. 사람들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사건 사고의 범인을 잡고 싶거든. 2004년 8월부터 11월까지 한 방송 기획사에서 일어난 일이야. 2009년 8월 28일 한 여성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18층짜리 빌딩에서 떨어져 사망했어. 여성은 한때 영화와 드라마 보조 출연자로 일했던 당시 34세 양소라 씨. 그녀는 유서를 남겼는데 내용은 날 단단히 갖고 놀았다. 더 이상 살아 뭐 하겠니? 라고 써 있었어. 6일 후 9월 3일 경기 안양시 한 건물 화단에서 또 다른 여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어. 양 씨의 동생 양소정 씨였어. 동생도 유서를 남겼는데 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는 내용이었어. 사건의 발단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돼. 양 씨 자매가 보조 출연자 일을 한 것이 비극의 씨앗이 되었던 거야. 소라 씨에게 일을 소개한 것은 동생 소정 씨였어. 당시에는 별일 없이 보조 출연 아르바이트를 잘 하는 줄로만 알았지만 알고 보니 소라 씨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었어. 무려 12명의 관리업체 남자 직원들에게 2004년 여름부터 3개월간 성폭행을 당한 거야. 소라 씨는 이들 12명을 수사기관에 고소했어. 하지만 소라 씨의 심신은 수사 과정에서 더 피폐해져만 갔어. 담당 경찰관들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질렀어.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의 성기를 그리라고 하는가 하면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가해자들과 어설픈 칸막이 하나만 두고서 수십 번 대질 신문을 반복했고 술에 취한 채 들어와 폭언과 성희롱을 하기도 했다고 해. 소라 씨는 치욕감과 모멸감 등을 호소했지만 가해자들이 집에 불을 지르고 가족들을 살해하겠다는 식의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 결국 2006년 고소를 취하했어. 2009년 피해자 양소라 씨는 집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 집에서 옷을 벗고 거실을 돌아다니며 하루 종일 혼자 심한 욕설을 내뱉었고 또 다른 날에는 책상에 앉아 종이를 다 찢으면서 죽어라, 죽여야 돼. 라고 중얼거리며 심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고 해. 심지어 동생과 어머니 등 가족들에게도 심한 욕설을 하면서 폭력까지 휘둘렀어. 멀쩡했던 큰딸이 매일 이유 없이 폭언과 폭행 등의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자 어머니는 병원 진료를 받게 했고 양 씨는 정신착란을 일으킨다는 진단을 받고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되었어. 큰딸 양소라 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후 어머니에게 자신이 당했던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았고 어머니와 가족들은 양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았어. 피해자 양 씨는 처음 보조 출연 사무실을 방문해서 보조 출연 관리자를 만나 협의 후 일을 시작했어. 그리고 관리반장이 주최한 회식에 어쩔 수 없이 참석했는데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는 피해자는 관리반장의 강권에 의해 맥주를 마시게 되었고 정신이 혼미해진 상황에서 비디오 방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했어. 양 씨는 다른 보조 출연 관리반장의 호출을 받고 그들을 만난 후 비슷한 방법으로 그 관리반장들로부터 겁탈을 당했다고 하며 총 12명의 관리반장들에 의해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어. 그녀를 호출한 관리반장들은 일을 한다며 데리고 가서 창고에 가둬놓고 성폭력을 일삼았고 또 다른 관리반장은 일이 끝난 후 그녀를 모텔에 데리고 다니면서 용간을 했다고 해. 고소를 취하한 지 3년이 지난 후 피해자 양 씨는 18층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해 사망했고 언니를 그 업체에 소개한 죄책감에 동생도 언니를 따라 생을 달리했어. 그 충격으로 한 달 뒤 아버지까지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어. 한 가족이 그렇게 붕괴되고 말았어. 하지만 가해자들은 적반하장이었어. 엄마가 딸들 다 죽여놓고 왜 우리한테 덮어 씌워요? 피해자 양소라 씨가 형사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에 다시 고소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2014년 어머니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는 패소였어. 민법상 소멸시효인 3년이 넘었고 성폭행 발생부터 9년 6개월이 자살한 때로부터 약 4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이야. 어머니는 해당 기획사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어. 하지만 가해자들은 어머니를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소했고 피해자들을 꽃뱀이었다고 주장했다고 해. 하지만 재판부는 공권력이 범한 참담한 실패와 이로 인해 가중됐을 피해자 모녀의 고통을 보면서 깊은 좌절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 며 무죄 판결을 내렸어. 이후 여전히 현업에서 종사 중인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 요구가 거셌으나 이들의 신상이 공개될 확률은 아주 희박했고 인터넷상에서도 이들 가해자들의 신상만큼은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2019년 12월 23일에 피해자 어머니가 본인 이름으로 개설한 유튜브 채널에 가해자의 얼굴 사진, 개명 후 현재 이름, 현 거주지 등의 신상을 업로드했어. 가해자들 12명 중 7명은 지금도 다른 기획사의 임원 또는 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해. 하지만 신상이 털린 가해자들은 과연 계속 일할 수 있을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세상에 있는 괴상한 이야기 듣고 싶으면 괴담포차로 오거라. 고운 마음씨를 가진 그대들 구독하고 가지 않으련?